안녕하세요. 시들링 소울입니다. 오늘은 오래전에 제가 경험했던 전생 체험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사실 전생 체험은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아주 오래전에 비용을 들어 한 적이 있고 그 당시 때 그로 인해 성찰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체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어렸을 적 미술 시간이나 혼자 끄적거리는 낙서를 할 때 꼭 저도 모르게 그려지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그림이 왜 그려졌는지 이해가 가지만 그 당시 때는 그냥 그려지는 그림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 그림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미술에 소질이 없었지만 그 절벽을 그릴 때는 절벽에 붙어있는 풀 한 폭이 바위들을 제법 상세하게 그리곤 하였습니다. 때론 어린아이가 그리는 그림치곤 상당히 무겁게 그려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린 낙서 그림을 아마도 중학교 때까지 그리다가 커가면서 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에 대해 잊어버린 채 성인이 되었고 누구나 그러하듯 제 인생에 중요한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시나리오의 배역을 맡은 상대를 만났을 때 저는 너무나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매일 밤 같은 꿈을 2달 정도 꾸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영성을 말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시대였다면 매일 꾸는 꿈에 대해 분명 전문가를 찾아갔을 테지만 30년 전에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시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일단 저의 꿈의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스토리도 상황도 다른 사람도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제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2발을 걸친 채 떨어질라 말라 하는 딱 그 순간에 꿈이 깬다는 것이었습니다. 앞뒤 정황도 전혀 없이 그냥 절벽 위에 조금만 기울면 떨어지기 직전에 꿈에서 깨는데 저는 그 꿈을 꾸고 나면 너무 놀랍고 귀신 나오는 꿈보다 더 큰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실제로 겪는 것 같은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꿈을 2달 정도 꾸고 난 뒤 다시는 또 꾸지 않게 되어 또 잠시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뒤 그 인간관계로 인한 고통으로 시련을 겪고 있을 그 당시 때 저는 영성증에 심취되어 있었고 전생에도 늘 관심이 많았습니다. 즉 나의 이러한 고통이 왜 어디서 왔는지 너무나 궁금하였습니다. 그 당시 때 전생에 관한 책들의 내용들은 저에게 나의 전생만 알면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듯 모든 것이 이해가 가고 내 마음도 평온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생 체험을 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그 당시 때 설기문 교수님의 책을 읽고 연락을 취해 그분께 체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완 작업을 하며 2생 정도를 기억하게 되었는데 한 생은 조선시대 하급민으로 살았던 늙은 노파였고 나머지 한 생은 유럽 쪽에 노란 머리를 하고 있는 18세의 백인 소녀였습니다. 첫 번째 생에서 저는 술 주정뱅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저는 아들의 술 주정을 다 받아내면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의 술 시중을 다 들어주는 엄마였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저에게 왜 주정뱅이 아들의 시중을 다 받아주냐고 질문하였고 저는 그때 엄마의 마음이 되어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생에서의 삶을 기억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생을 기억하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왜냐면 어릴 적 나도 모르게 그렸던 절벽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잔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였고 매우 내성적이며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남자를 짝사랑하는 일반적인 소녀였습니다.
전생에서 저는 저의 엄마와 아버지를 보게 되었는데 엄마를 보는 순간 붓받치는 눈물이 저를 울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현생에서 엄마의 모성애를 느껴본 적이 없다 보니 전생에서의 조용하고 푸근한 엄마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한 제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남자에 대해 상처를 받았습니다. 때론 그 남자는 오히려 저를 놀려먹고 실수로 하천에 빠졌을 때조차 구해주지 않은 채 깔깔대기만 하였습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가정에서는 어떤 대화를 하는 것은 전혀 나오지 않고 그 순간 느끼는 감정만을 오롯이 현재의 감정처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감정을 지금 내가 느끼는 것처럼 바로 느껴지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저는 교수의 그 생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순간으로 가라고 하였을 때 저는 그 남자애와 동굴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저는 그 남자애랑 다투었고 저는 분노와 자괴감과 함께 말없이 그 동굴에서 밖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감정이 말하는 것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너 보는 데서 죽어버리면 너가 내 심정을 알까? 였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걸어가는데 세상에 오래전에 꿈에서 보았던 그 절벽 앞에 제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벽 앞에 두 발을 걸친 채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순간에도 남자는 팔짱을 낀 채 너가 설마 떨어지겠어? 라는 표정으로 전혀 말리지도 놀래지도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무의식이 공포심에 압도되어 다음 순간으로 넘어가는 걸 두려워했고 교수는 저를 친절하게 그 다음 순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을 넘어가고 나서 보니 결국 저는 그 절벽 밑으로 떨어졌고 자갈밭에 널브러져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수가 남자애는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고 즉시 저는 그 남자의 감정과 동화되어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곳을 도망쳐 버렸습니다. 저는 바로 죽지는 않았으나 온몸에 심한 상처로 인해 집으로 마을 사람들에 의해 실려갔고 그곳에서 저는 어린 나이에 죽게 되는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병상에서 저를 걱정하는 엄마와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자, 이것이 제가 기억해낸 두생입니다. 여러분들도 눈치를 챘다시피 저의 첫 번째 시나리오의 인간관계의 상대가 이 두생의 상대였습니다. 한 번은 아들로, 한 번은 제가 짝사랑하는 남자로 나왔고 현재의 삶에서 제게 고통을 주었던 인간관계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때 이 두생을 기억하고 나름대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계기가 분명되었습니다. 길고 긴 생을 반복하는 패턴을 이젠 내가 끊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현재의 삶에서 왜 내가 부모로부터 버려지고 양녀로 살며 학대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바라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사랑을 전혀 생각지 않고 미숙한 짝사랑의 아픔으로 나의 소중한 자신을 함부로 내던져 죽음으로 가게 하여 부모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기 위한 체험으로 현재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 생각이 맞다고 믿는 이유가 있는데 어릴 적 10살 때 매를 맞고 혼자 옥상에서 울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실 리가 없어.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은 10살짜리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면 전혀 믿지 않고 거짓말이라고 제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 때 정말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또 한 번 제가 느낀 놀라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 인간관계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때 늘 속으로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쩜 이토록 내 심정을 모를까? 내가 당신 보는 데서 확 죽어버리면 그때는 내 심정을 알겠지? 우리는 육체를 벗어 다시 태어나도 저는 그대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육체만 다를 뿐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념과 독백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나의 오래된 관념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다음 생엔 바뀔 거야.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성별과 나라와 부모와 상황은 다를지 몰라도 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은 그대로 완벽히 보존된 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저는 이 체험으로 인해 무지하여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 뒤에도 많은 시나리오를 겪은 뒤에야 나의 관념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세월을 보낸 뒤에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삶에서 생긴 부정적 관념을 씻어대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생에서 가지고 온 부정적 관념까지 치유하는 건 사실 힘이 든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같이 부정적으로 똘똘 뭉친 사람도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 굳이 자신의 전생을 찾기 위한 여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생을 알고 싶으면 현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고 미래의 생이 알고 싶으면 그것도 현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를 바라보는 자신의 인식을 관찰하고 또 관찰하여 치유하려는 어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독백을 자주 들여다보는 것도 자신의 패턴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독백을 자주 읊조리는지 아는 것으로 자신의 삐뚤어진 관념을 바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제 그 독백을 기대와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오로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우기 위해 많은 영성책과 많은 비용을 들어 깨달은 선생들을 만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나 혼자만의 조용한 처소로 돌아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묶어두는 모든 부정적 관념으로부터 자유를 선택하고 나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나는 나라서 자유롭다. 라는 독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칩니다. 살아온 삶보다 남은 삶이 적게 주어진 제 삶이라 해도 저는 이 독백으로 하루하루를 채울 것을 결심합니다. 곧 그것이 저의 의지이자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삶을 어떤 독백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그 독백은 여러분만의 독백이어야 되고 그 독백은 여러분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생을 채울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영적 과정을 걷기 위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결코 어디 가지 않을 것이며 가랑비 옷 젖듯 쌓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는 이 패턴을 벗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생길 것이며 하루하루를 그러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당연시 되는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런 가정 속에 왜 나는 여전한가 하고 한탄을 때론 하는 때도 있을 것이나
그러한 순간조차도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의 길의 여정을 놓지 않겠다는 약속만이 전부입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결국은 나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늘 연습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여정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결국 다 괜찮게 될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도 자연이 되어 세상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